자, 이번 주, 첫 진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진도는 254페이지. 자, 이번 주 진도는, 254페이지. 자, 소유권 보존 등기서부터 할게요. 자, 254페이지. 오늘 뭐 빨간 날인데 하여튼 애써 이렇게 학원에 나와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고 뭐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인데 공부는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꾸준히 가는 게 꾸준히 가다 보면 진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 있다고. 그 지우개가 조금씩 작아져요. 그래서 조금씩 덜 지워지고 또 기억에도 좀 더 남고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조금씩 이제 노력으로 이제 쌓이다 보면 내 지식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면 좀 억울했죠? 아니에요? 저 만나러 기대에 차서 나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 꼭 오늘 강론을 다 할 건데 강론이 되게 분량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정말 핵심만 추리고 제일 중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쭉 뽑아 드릴 테니까 오늘 되게 잘 오신 거예요. 감동이 없네. 자, 잘 오신 거니까. 그래서 동영상으로 복습하시는 분들도 또 동영상으로 따라오시는 분들도 오늘 수업은 되게 압축해서 해드릴 거니까 세부적인 거 빼고 세부적인 이제 다음 달 그 다음 달 또 계속 붙일 거예요. 근데 계속 핵심 뼈대만 추려 드릴 거니까 꼭 성실하게 좀 오늘 수업은 좀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254페이지에 여러 가지 권리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거예요. 자,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소유권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해야 돼요. 소유권이냐 아니냐.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소유권 말고 딴 권리 되게 많죠. 지상권, 뭐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해서 제일 저당권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권리의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뭐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일 시험에 만약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 무조건 한 문제짜리 한 문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문제는 등기법 전범이에요.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전범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총론, 강론, 통활해서 여기저기 다 나올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러니까 이전 등기에서 뭐가 내겠다라고 특정 짓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오늘 할 거 중에 자주 나오는 게 수용, 토지 수용하겠다. 그죠? 수용, 또 환매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독립된 테마로 조금씩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완전 별도된 테마로 한 문제가 딱 떨어지고, 요거는 전범위에 다 걸쳐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는 수용이나 환매 얘기를 좀 따로 할 거예요. 가끔 요즘 신탁 얘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전 등기 관련된 얘기 할 거고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는요, 지상권, 전세권, 뭐 지역권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저당권이 제일, 그러니까 크게 소유권 저당권이 가장 시험 범위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이제 용의권들 빌리겠다, 지상권, 전세권 빌리겠다. 얘네들은 섞어서 한두 문제가 이제 1,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고요. 자, 저당권은 거의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당권. 다음 써놓은 거를 고치는 게 뭐예요? 고치는 게 변경 또는 경정 있었죠? 다 틀렸으면 어떻게? 말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거고요. 요때는 오늘 할 건데요. 이해관계인 개념이 나와요. 이 등기상 이해관계, 그 얘기가 이제 주요 테마로 나올 겁니다. 요즘 이제 이해관계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몇 년 전만 해도 이해관계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 1, 2년간에 계속 이해관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골치 아픈 가등기. 또 부기등기 또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가등기도 심지어 한 두 문제 이상씩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험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게 많이 되는 부분 전부 다 통화해서 핵심만 쫙 추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존 등기 첫 등기 내는 거죠. 첫 등기 그거부터 할게요. 자,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요, 일부 나면 안 돼. 무조건 일부 나면 안 돼요. 자, 일부. 부동산 일부도 안 되고, 권리 일부도 안 됩니다. 자, 집을 졌는데, 둘이 같이 졌단 말이에요. A랑 B랑 집을 졌는데, 한 사람 지분만 첫 보존 등기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둘이 같이 집 졌으면 의리가 있어, 없어? 또 헷갈려? 자,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는 의리가 있어야지. 자, 혼자 가더라도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해야지. 혼자 가서 내 것만 좀 해줘. 그러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자, 이 지분만은 보존 등기를 못 한다. 또 둘이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자, 우린 말이야 작은 방이 좋아. 그래서 작은 방만 보존 등기 해줘. 그럼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그래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해야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보존등기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등기는 되게 간단해요. 첫 등기니까 일부 안 된다, 일부 안 된다예요. 됐죠? 자, 보존등기 일부 안 돼. 그러면 전원 전부만 돼. 전원 전부. 되게 간단하죠? 자, 보존 첫 등기의 대상은 무조건 전원에 대해서 또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요 보존등기 일부 대상 일부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요. 자,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었죠? 자, 상속은 자기 지분만 자, 상속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처음 보는 건데요. 자, 만약에 가등기를 여러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자기 지분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뭔진 몰라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 지분만 하는 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지분만 안 되는 건 딱 두 개 있다 그랬죠. 보존하고 상속. 그 두 개 빼고는 뭐든지 각자 지분만 어쩌고 나오면 다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가등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A라는 사람이 4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근데 B, C, D 세 사람이 그죠? 1억씩 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당장 다 돈이 없어서 임시로 공동으로 가등기만 하고 갔어. 가등기 하고 가서 나중에 뭐 하겠다? 본등기 하겠다. 그래서 본등기를 몇 달 있다 와가지고 한 사람밖에 못 온 거예요. 얘가 얼마 들고 왔어? 1억 들고 왔겠지. 그죠? 1억 들고 와가지고 나 1억 어치만 본등기를 자기 지분 3분의 1 지분만 본등기를 합시다. 그럼 해줘 안 해줘? 해줘야 된다고. 이게 해줘야 된다고. 왜? 1억 냈으니까. 1억어치만 해주면 되지 뭐.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죠? 만약에 1억을 들고 와서 3억어치 친구들 거까지 해달라 그러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당연히. 그냥 상식이잖아 상식. 그죠? 내 것만 한다가 상식인데 자, 이거를 예외로 돌려서 내 것만 못하는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다고. 자, 보존과 상속은 내 것만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대비시키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자, 만약에 자, 혼자 와서요. 얘가 3억을 다 들고 온 거야. 다 들고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 것도 해주세요. 그러면 해줘 안 해줘? 해줘. 당연히 해주지. 그죠? 근데 그런 친구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안 나와. 예. 있어요? 인생을 잘 사셨구나.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혼자 와서 친구들 거에 돈 내주고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시험에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와서 얼마 낸 거예요? 1억 낸 거야. 1억 내면서 전원명의로 다 해주세요.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내 것만 해줘요. 그러면 해줘야지. 됐죠? 이게 정상이에요. 어디 가나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 근데 비정상인 게 2개 있단 말이에요. 자, 의리가 있어야 되니까 뭐 보존하고 상속. 요거는 각자 못한다. 혼자 오더라도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요건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외워놔야 돼요. 상속 보존. 그래서 뭘 보존등기 할 거냐를 봤습니다. 다음 보존등기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보존등기가 처음 들어오는데 셋이 집을 졌다. 보이시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들이죠. 자, 여기 이제 우리 이 메가랜드 선생님들이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김 선생님 나오시나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셋이 집을 졌다. 셋이 집을 져가지고 공동 소유자로 첫 보존 등기가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공동 소유로 첫 보존 등기. 그러면 혼자 와서 자, 우리 다른 분들 것까지 한꺼번에 보존 등기를 낼 수가 있어요. 있어요. 혼자 와서 1인이 전원 명의로. 그럼 의리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의리 있는 거지. 그럼 해준다고. 근데 혼자 와서 의리 없이 저는 3분의 1만 먼저 보존 등기 해줘요. 그럼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고. 됐죠? 자, 이렇게 등기가 들어왔다는 건 혼자 와서 다 한꺼번에 신청을 했든가 아니면 셋이 같이 왔든가. 됐죠? 그래서 첫 보존 등기가 열렸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빠져야 되겠다. 라고 하면 제 지분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자, 3분의 1 중에 또 그 중에 일부. 자, 3분의 1 중에 일부. 그죠? 그 중에 일부를 또 이전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가능하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이 김병렬의 지분 3분의 1 중에 일부를 그럼 전체 비중 중에 제 지분의 반이니까 6분의 1이겠죠? 6분의 1이 누구한테 간다? 정동섭한테 간다. 이렇게 이전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됐죠? 자, 소유권 일부를 이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입니다. 지분 이전이죠.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자, 이럴 때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김병렬의 지분 3분의 1 중 일부 2분의 1을 이전한다. OX. X예요. 자, 전체 6분의 1을 이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분을 해야 돼요. 3분의 1 중에 2분의 1 이렇게는 안 써요. 자, 3분의 1 중에 일부, 그래서 전체 지분 중에 6분의 1.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6분의 1이면 제 지분의 반이죠? 네, 이 정도가 넘어가도록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공동 소유로 첫 보존 등기가 들어올 수 있다. 또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 지분의 일부도 이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네. 뭐 당연히 다음 주에 기억 안 나겠죠?
안 나니까 다음 달에 또 할 거예요. 지금은 공동 소유로 보존 등기가 들어왔구나.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지금 이제 좀 전에 봤던 보존 등기랑 다른 게 일단 여기는 소유자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죠. 그죠? 그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면 등기 원인은 없어요. 왜? 첫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 매매 이런 게 없거든. 보존 등기는 원인과 일자를 원래 빕니다. 자, 앞에 등기도 등기 원인 폈죠? 폈어요. 그죠? 보존 등기는 원인은 없습니다. 그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 원인을 신축으로 기재한다고 X. 이게 벼요. 이제 없어.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다. 그죠? 접수일자 있어요? 접수일자 있죠? 그죠? 자, 접수일자 있어요? 접수일자 있어요? 접수일자 있어 없어? 없어. 뭐가 다른 거야 지금? 앞에 거는 접수가 된 거고 이건 접수가 안 된 거지. 자, 등기 접수도 안 하고 등기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그게 뭐겠어요? 직권. 자, 누가 시켰어 안 시켰어? 안 시켰어. 안 시켰는데 등기관이 지가 알아서 보존 등기를 왜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자, 뭐가 있어요? 이상곤이라는 채권자가 저한테 뭘 원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놓으셔라는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딴 놈한테 팔지 마라 라고 처분금지 가처분 금지사항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들어왔죠. 그러면 애초에는 미등기, 제가 집 짓고 등기를 안 해놓은 부동산이었는데 그 미등기 부동산에 자, 채권자가 나와가지고 가처분을 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 제 부동산을 못 팔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처분 제한이다. 제 소유권을 처분 제한하는 가압류, 돈을 원하는 사람은 가압류를 걸어요. 그 부동산을 딴 데 안 넘기게 하려면 가처분, 그죠? 예, 돈으로 바꾸려면 경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분 제한을 촉탁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채권자는 어디 가서 일렀을까? 법원 가서. 그럼 법원에서 판사님이 야, 가압류 결정했어. 해줘. 또 가처분 해줘. 또 경매 들어간다. 라고 누구한테 보내? 등기소에다가. 자,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뭐 한다? 촉탁한다. 이 촉탁에 가요. 촉탁에 가면 등기관은 이게 미등기인데 어떡하냐 이죠. 자, 미등기니까 등기관이 알아서 어떻게 직권 보존 등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김병렬 명의로 보존 등기 해라라고 신청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신청은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접수가 아예 없는 거고 보존 등기는 당연히 등기원인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직권 보존 등기가 열렸으니까 이제 가처분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저렇게 해서 이 가처분 때문에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준 겁니다. 자, 좀 이해됐죠? 예, 또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미등기 주택이야. 자, 집 져놓고 등기를 안 해놓는 집주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입자가 잘 살고 나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졸려? 예? 어떻게 한다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원래는 등기해놓고 이사를 가야 좀 안심이 되는데 집주인이 어떤 놈이요? 뭐 나쁜 놈이야 또. 예. 자, 이때 집주인은 자기 집 등기도 안 한 놈이에요. 왜? 자기 미등기 주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임차권 등기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 그냥 명령으로 어디 가서 일러? 법원 가서 판사님한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자 신청하면 판사님이 등기소에다가 어떻게 촉탁을 하겠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촉탁이 들어가면 미등기니까 자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넣어주게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직권 보존 등기 된 경우가 여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여기까지예요. 이 외에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럼 지금 몇 개예요 지금? 몇 개? 4개. 4개. 뭔가 느낌 오는 거 없어요? 4개라고. 4개라고. 그죠? 4개라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 지어내면 되겠네? 그죠?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체납 처분 압류가 들어오면 자, 등기관이 직권 보존을 해준다. OX. X. 그런 거 없다고. 그런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왔어. 그죠? 세무서 얘기 나면 안 돼, 그거는. 딱 여기서 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나 임차권 등기 명령 여기까지만 해줍니다. 다른 건 규정이 없어요. 됐어요? 자, 다른 경우는 세무서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가압류로 잡을 수 있어 없어? 있긴 있어. 그때는요 세무서에서 알아서 해. 등기관이 직권을 안 해줘도 돼. 세무서에서 알아서 촉탁 가서 보존되기도 하고 압류도 잡아. 두 가지를 같이 넣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서 악랄하게 악랄이 좀 그렇다. 예. 하여튼 철저하게 뺏어가겠지. 그럼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뭐 한다?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
할 수 있죠? 자, 직권 보존 등기. 자, 보여드렸습니다. 직권 보존 등기는 접수란이 빈 거 아시죠? 예. 아예 보존 등기는 원인란이 비는 거 아시겠죠? 예. 요거 시험 엄청 나와요. 예, 보존 등기.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단독 신청에 의한 보존 등기니까 이렇게 해서 접수란이 들어오잖아요. 원인은 당연히 비고 첫 등기니까. 예, 이렇게 단독 신청에 의한 보존 등기가 원칙이고 본인이 가서 해달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안 하고 있을 때 가압류가처분이 들어오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 열리면서 가압류가처분이 따라 들어온다. 됐죠? 자, 그러면 신청 등기가 이제 원칙이니까 신청 등기를 먼저 볼게요. 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 따라서 장판수특. 잠깐 자고 일어났어요 지금? 자, 세 번 장판수특. 자, 안 되겠어요. 책을 좀 봐야 되겠어. 자, 254페이지. 254페이지. 아, 거기 또 안타까운 오타가 하나 있어가지고. 예. 254페이지 그림 있죠? 그림에 보시면 거기 등기 대상 밑에 신청 단독 써 있죠? 그 옆에 소유권 증명 써 있죠? 거기 장, 판, 수, 특. 네 개 보이세요? 장판, 수, 특의 수를 보세요. 수용으로 최소가 아니라 최초야, 최초. 수가 자 최초가 아니라 최소가 아니라 최초로 좀 고쳐주세요. 자, 254페이지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이것도 어떤 분이 들고 오셔가지고 상품권 5,000원 발행했습니다. 네. 이게 왜 최소로 들어갔지? 최초인데. 아, 진짜. 자, 요 그림들이요, 되게 이제 처음 보실 때 그림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처음 공부하신 분들한테 그림이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뭘 아는 게 있어야 뭐 그림이 그런가 보다 하지. 처음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는 설명 듣는 게 제일 중요해. 설명 일단 듣고 그다음에 책을 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질 때 그림을 보면 아,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림을 다시 보니까 조금 기억력이 오래 가요. 아, 그림을 형상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처음 볼 때는 조금 그림을 활용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약간 의외였어요. 그림 그려드리면 쉽게 접근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먼저 듣는 게 더 우선입니다. 일단. 예. 나중에 저는 어느 단계 되면 요 그림만 따로 추려가지고 또 책을 하나 내볼까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지금. 예, 그건 나중에. 자, 옆에 페이지 255페이지 보시면 서설 있죠? 서설의 2번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다시 1번 보시면,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 대상 바로 밑에 보시면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보존 등기는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전부. 부동산 전부, 소유권 전부. 이해됐죠? 전부예요. 전부 전원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밑줄. 부동산 특정 일부 또는 공유자 중 1인 지분만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할 수 없다. 그 밑줄 쳐주세요. 예. 자, 부동산 특정 일부 공유자 1인 지분만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할 수 없다. 밑줄 쳤죠? 예. 되게 당연해 보이죠? 되게 당연하죠.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그죠? 예. 자, 이 말은 뭐겠어요? 다음 주 복수 문제 낼 거다. 예, 요걸 복수 문제 낼 거다. 그럼 O예요, X예요? 아니, 그대로 낼 거라고. 요대로 낼 거라고. O예요, X예요? O,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주 복수 문제 1번 문제 정답은 O가 되겠죠. 물수야수는 O라니까. 장난 안 쳐요. 요대로 낼 거예요. 요대로.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지문에서 보면 의심스러워, 이게. 이게 안 되나? 이러면서 되게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예, 지문 읽으면서 또 기억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꼬시는 거지, 이제. 틀린 것 같지? 이러면서 꼬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1번에다가 255페이지를 피면서 써드리면서 요거 밑줄 친 거를 보게 해드리겠죠? 그럼 기억이 나왔나? 진짜 날까요? 예, 자, 제발 놔주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아무데나 밑줄 벅벅 그으면 안 돼요. 예, 제게 자, 필요한 것만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 밑에 1, 2번은 다음 달에 넘어갈 거니까 일단 넘어가시고요.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256페이지 메뉴에 뭐가 있어요? 256페이지 메뉴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랬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처분, 제한 등기 네모. 자, 처분, 제한 등기 네모 256 메뉴에 처분, 제한 등기 네모. 그 밑에 줄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네모. 자,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자, 네모 몇 개? 2개. 자, 미등기의 이 두 가지가 촉탁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등기가 어떻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자, 지지난주에 이거 똑같은 거 배웠던 기억이 지난주에 이런 거 했던 기억 안 나세요?
처분 제한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내모쳤던 기억이 있겠지 뭐 그러지 말고 생각 좀 해봐. 예. 자, 똑같이 두 개 내모쳤던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194 참조 옆에다 194 참조 쓰세요. 194 참조. 자, 194 참조. 자, 가보세요. 194. 자, 194페이지 표본 또 깜짝 놀랄걸요? 자, 194. 자, 194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뭐예요? 직권 등기 있죠. 그 중에 1번이 소유권 보존 등기. 거기 법원에 처분 제한 내모쳐놨어요? 또 임차권 등기 명령 내모쳐놨죠? 네, 똑같은 얘기 양쪽에 써놓은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 왜 양쪽에 써놓겠어요? 하나는 직권 등기 얘기니까. 하나는 보존 등기 얘기니까. 양쪽에 써놓은 거야. 똑같은 거. 그래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직권에서도 한번 받고 보존 등기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총론과 강론이에요. 총론에서 한번 얘기하고 강론에서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이렇게 이런 구조예요.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자, 256페이지입니다. 이제. 자, 256페이지 아래쪽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 있죠? 거기 양가로 1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 거기 장에, 자, 장에 동그라미 주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장. 자,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그 양반 돌아가시면 그 아들 상속인 얘네들이 첫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대장 등본 떼어다가 봐라. 대장이 내가 1번이잖아. 그 내 명의로 보존 등기 해줘. 라고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등기소 갈 때 뭘 갖고 간다? 대장 등본을 떼어가야 돼. 등본 떼어가서 자, 이거 봐라. 나다. 자, 봐라.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다. 그럼 내가 보존 등기 하자라고 해서 첫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최초 소유자라는 걸 증명해야죠.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이거를 등본 떼와라 이거지. 그죠? 이게 장이 장. 다음에 옆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확정 판결 보이세요? 확정 판결. 자, 확정 판결의 판자에 동그라미. 확정 판결 판. 자, 토지 대장의 장. 그죠? 장. 확정 판결의 판. 이때 판결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자, 무슨 판결이든 상관이 없어요. 확정만 됐으면 더 이상 뒤집지 못할 단계까지만 왔으면 무슨 판결에든지 내가 소유자로 써있기만 하면 돼요. 판결. 자, 판결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자, 거기 자, 확정 판결의 판자에 동그라미 썼어요? 판결로서 판사님이 내 거라고 써준 거죠. 판결문에다가. 그럼 내 걸로 보존하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258페이지 양가로 3번에 뭐 있어요? 수용의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미등기 부동산을 보상금을 주고 뺏어버렸다. 그럼 수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내가 최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 그러면 수용을 했다는 걸로 내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난 보상금 주고 수용했다. 내가 수용된 첫 소유자다. 라고 해서 보존을 할 수 있어요. 4번 특별 자치 도지사. 그죠? 시장 군수구청장. 자, 거기 특자의 동그라미 숫자의 동그라미 특자의 동그라미 됐죠? 자, 특별자치 도지사. 수용의 수. 특별자치도지사의 특. 자, 특별자치도지사 누구야? 뭘 누구야? 제주도지사지 뭐, 그죠? 예, 누가 또 세종시장이래, 그죠? 예, 도지사래니까. 자, 제주도지사.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으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건물, 동그라미, 건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 밑에다가 토지 X라고 쓰세요. 토지 X. 토지는 안 돼. 건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 따라서 장판수특. 자, 입에 붙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하려면 내 거다 라고 증명해야지. 증명할 방법이 네 가지 있어요. 장, 판, 수, 특 이렇게 돼요. 장, 판, 수, 특. 장이 뭐예요? 뭐라고요? 대장. 장이 뭐냐니까 장판이래. 장판. 곤란해요. 자, 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 대장의 내가 최초 소유자야. 아니면 그 아들이야. 상속이. 됐죠? 예, 판은 뭐야? 판결. 무슨 판결인지 판결에 내가 소유자로 써 있는 거예요. 그죠? 판결. 자, 수는 수용. 미등기를 수용했다. 그죠?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얘가 건물 진 거야 라고 확인해 준 거예요. 얘가 건물 졌어. 그럼 이거는 토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방금 토지 X라고 썼어요? 예. 그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 토지 X. 시험 엄청나 이게. 장판수까지는 토지 건물이 다 돼요. 근데 특은 건물만 돼.
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함정 파기가 딱 좋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알려드렸으면 자, 이런 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쉬울 거야 이게. 예. 자, 문제 나와버리면요. 자, 문제 다음 중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낸다고. 문제에다 시작할 때 다음 중 토지 소유권 보존 이렇게 내버려. 그러고 나서 지문에다가 갑자기 특별자치도지사나 또는 구청장의 확인 이렇게 내버려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게 답이지. 왜? 문제에 뭐니까 토지라고 써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에 토지라고 써 있는 건 안 읽어. 그리고 나서 장판수뚝 답이 없네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드리고 답 이거 낼 겁니다라고 해도요. 자, 본인 시험장 가가지고 당하고 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설명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연습,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훈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얼마 안 걸려. 이게 토지 X 쳐놓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러면 뭐 누가 못해 그거를. 근데 문제는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적응시켜가지고 이런 문제가 났을 때 틀렸었다라는 기억을 뇌리 속에 박혀야 돼요. 그게 몇 달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경험을 해야 돼.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 분명히 책에다가 토지 X 써놨죠? 네, 분명히 있어. 근데 시험장 가서 당하게 돼 있어요. 자, 그거를 시험장 가서 당하기 전에 이제 예방주사로서 우리 이제 3월이나 5월이나 7월쯤에 계속 이걸 가지고 사기를 계속 칠 겁니다. 빠른 분들은 한두 번 당하고 이제 기억을 하고요. 느린 분들은 이제 1년 내내 가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시험장 당일날 가서 어렴풋이 뛰는 거야.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겨우 피해가면 참 다행이고 그때 가서 또 속으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이제 1년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자, 분명히 얘기해서 이거 자주 나옵니다. 토지 X예요. 장판수는 토지 건물 다 돼요. 특은 안 돼, 특은. 그래서 토지 X라고 썼단 말이에요. 다음 주 복수 문제 2번이 되겠죠.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어. 자, 옆에 259페이지 갑니다. 259페이지 맨 위에 뭐 있어요? 신청 절차에. 자, 신청 정보예요. 자, 65조 어느 하나에 따라 신청한다. 이게 뭐냐면 65조가요. 자, 칠판. 65조가요. 4호까지 있어요. 1호, 2호, 3호, 4호예요. 됐어요? 자, 65조 1호, 2호, 3호, 4호. 자, 그러면 대장 등본 들고 왔어. 그럼 뭐라 쓸까? 65조 1호. 판결문 들고 왔어. 65조 2호. 자, 수용했대. 3호. 구청장이 확인했대. 4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신청서에 써내야 돼. 보존이 첫 신청서에다가. 자, 그걸 쓰고요. 자, 259페이지죠. 그래서 65조 어느 하나, 1, 2, 3, 4 중에 어느 거냐. 요거를 신청서에 쓰고요. 신청 정보 내용으로 써서 제공을 해야 된다. 반면, 자, 밑줄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됐죠? 그럼 이제 보존 등기 신청서가 어떻게 생긴지 되게 보고 싶죠? 보고 싶죠? 그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보여드리려고. 보세요. 자, 이게 보존 등기 신청서예요. 자, 보존 등기 신청서. 자, 앞에 보세요. 걱정 마시고. 여러분 보고 까먹을 거 다 알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 자, 여기 보존 등기 신청이라고 써 있죠? 여기 뭐 있어요?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있고. 자, 등기 목적이 뭐죠?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청 근거 규정이라고 써 있죠? 자, 부동산 등기법 제 몇 조 들어갈까? 65조. 그죠? 여기서는 장판 수특에 따라서 1, 2, 3, 4가 들어가겠지. 됐죠? 그 다음에 권리자 의무자가 없어. 그냥 신청인. 왜 그래요? 단독 신청이거든.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권리자 의무자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별 감동이 없네. 자, 뒷면에 보면 자, 여기 뭐 원래 있어야 될 게요.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등기필 정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자, 등기필 정보 제공한 경우 두 가지라 그랬죠. 공동 신청하고 또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 그럼 지금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없어요. 첫 등기에 권리증 같은 거 없다고. 그러니까 보존 등기 처음 신청서에는 등기필 정보 들어간 란 자체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랑 비교해 드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죠.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뭐가 있어요? 거래 가액 쓰는 란도 있고 등기 원인 란이 있지. 그죠? 근데 보존 등기 이런 게 없었잖아요. 다시 볼까요?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뭐예요? 등기 신청 근거 규정이 있지. 등기 원인 란은 아예 없잖아요. 거래 가액은 당연히 없는 거고 또 당사자도 신청은 혼자지. 근데 좀 전에 이전 등기는 권리자도 있었고 의무자도 있었고 둘 다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또 가봐요. 뒷면으로 가보면, 자, 뒷면 가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등기필 정보 쓴 란이 있죠.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그죠? 그다음에 계약서도 내야 되고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첨부서류에 있어요. 또 인감증명도 내라 그래. 소유자가 이전해 줘야 되니까. 또 등기필증 있으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등기필증이 있든가 옛날 등기필증이 있든가 아니면 비밀번호 넣든가. 그죠? 그다음에 거래계약, 매매계약, 거래 신고도 해야 돼. 이런 거 다 들고 오는데 자,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그런 게 간단하지. 계약서도 없고, 그죠? 계약서도 없고, 등기필정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대장하고 주민등록 등본 갖고 와라. 네 거지. 대신에 장판 수특 들고 오면 돼요. 보존등기 자기 소유권 증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더 차이가 있다. 또 여기 등기필정보 쓴 란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신청서 쓴 자체가 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신청 근거 규정으로 65조 몇 호까지 있죠? 4호까지 장판, 수특 1, 2, 3, 4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장 등본이나 주소,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는 당연히 갖고 와야 돼요. 첫 등기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거래 가액 같은 거 없죠. 첫 등기니까. 또 등기필 정보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퀴즈. 이렇게 해서 신청서가 들어갔어. 첫 보존등기 신청서 들어갔어. 그래서 등기부에 1번 김병렬하고 나왔어. 그럼 등기소에는요. 저한테 등기필 정보를 새로 만들어 준다 안 준다? 이미 등기가 끝났지 이제. 제가 이런 신청서를 작성해서 냈단 말이에요. 집 짓고. 그죠? 그러고 나서 자 이거 낼 때 등기필정보 있어 없어? 없어요. 등기가 끝나고 나왔어. 그러면 등기소에서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왜냐하면 제 명의로 제가 신청했잖아요. 제 명의로 직접 내가 신청했으면 그걸 지난주에 뭐라 했냐면 명신이라고 했어요. 명신.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자, 내 등기 명인으로 내가 직접 신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작성 통지를 한다예요. 자, 등기 필정보를 작성 통지 하는 상대방은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제가 직접 신청했으니까. 다시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있죠? 자, 보존 등기는 등기 필정보 OX. 잘 봐야 돼요. 제공이 들어가면 X예요. 제공. 자, 보존등기 처음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 있지도 않거든. 첫 등기라서. 근데 보존등기가 끝났어. 완료되고 나서는 작성 통지 나오면 O입니다. 작성 통지는 누구한테?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한테 작성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망한단 말이에요. 그냥 OX 치면 안 돼요. 보존등기 처음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OX X. 자, 제공할 필요는 없다. 보존등기가 완료됐어. 완료되고 다 끝났으면 새로 작성 통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처음 신청할 때와 끝나고 나왔을 때가 두 개가 다르다고요. 됐죠? 자, 이 부분은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보존등기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앞에 보시고 자, 이거 같이 풀어요. 풀어요. 그죠? 자, 다 잤어. 이제 쉬어야 돼. 자, 문제 풀고 쉬게. 그죠? 봐봐. 자,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연월을 기록한다? X. 그죠? 신나. X 1번. 그럼 틀리는 거예요. 왜? 옳은 거 찾는 거. 그다음에 2번 보세요. 자, 군수 확인으로 미등기 토지가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보존이 할 수 있다 없다? OX. X예요? 왜? 토지. 좀 전에 토지 X라고 썼잖아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장판수 특 그랬는데 여기 특이 아니라고 막 X축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군수도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랬어요. 그래서 없다죠. 토지니까. 건물이면 이대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등기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압류가 들어왔대. 세금이죠. 자, 그러면 등기관 직권보존등기 한다. OX. X죠. 이런 거는 세무서가 알아서 한다 그랬지. 등기관 직권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등기관 직권보존해 준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명령.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랬지. 체납처분은 해당이 없다 그랬잖아요. 안 해줘 이거. 그다음에 4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자 보존등기는 수용 나왔지.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자도 신청할 수가 있다. OX. 5조. 됐죠? 자, 마지막. 보존등기를 처음 할 때 신청에는 등기필 정보 제공해요? 아니죠. 이거 첫 등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정답 몇 번? 4번. 그죠? 요게 이제 재작년 기출 문제예요. 자, 요 정도 풀 수 있죠? 이런 문제가 독립적으로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존등기는 뭐 요 정도 일단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 한 장 넘겨보시면
261페이지에 자 뭐가 있어요? 261페이지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 이제 신청인이 신대표에서 혼자 나와 있죠? 혼자. 그래서 그리고 신청 근거 규정이 65조 1호로 돼 있죠. 1호니까 뭐 들고 왔을까? 장. 무슨 대장? 무슨 대장? 좀 봐봐줘 거기. 자 뭐요? 네, 건축물 대장이겠지. 왜? 부동산 표시가 단층 주택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건축물 대장 건물 보존 등기 하러 온 거죠? 예.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263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자 263페이지 자 메뉴에 보시면 그래서 그 신청서에 의거해서 263페이지에요. 메뉴에 보존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메뉴에 표제부 있죠? 거기 단층 주택이라고 돼 있고 자 보존 등기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소유자 신대표 써 있잖아요. 신대표. 보이시죠? 예.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직권 보이세요?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도 예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접수란이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예, 그런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전 등기 넘어갈게요. 예.